자, 최근 김대남 전 행정관 시민단체를 통해서 특정 언론사 또 언론인을 고발 사주했다는 내용 담긴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언론 고발 사주부터 압수수색 이야기까지 봉지욱 기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에 책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 요거 한번 들어주십시오. 이거 진짜 안 보여서. 요게 압수수색이에요. 제목이. 야, 저는 근데 좀 이게 우리가 윤석열 정권 들어서 이게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변호사를 하다 보니까 네. 맨날 압수수색을 보잖아요. 근데 이걸 책으로 또 압수수색을 한다니까. 제 뒷면이 더 재밌어요. 뒷면 압수수색 영장이에요. 잘 안 보이실 텐데. 보면 압수수색 영장을 그대로. 이게 우리는 흔히 압수수색 이렇게 얘기하지만 영장에는 검증영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압수수색 검증 영장까지 돼 있어요. 판사가 검증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맞죠? 예. 네. 자, 이거 책으로 지금 썼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왜 이걸 만들게 되신 겁니까? 일단 뭐 네. 뉴스타파의 저희 3명 기자 3명과 뭐 뉴스버스 등등 해서 지금 5개 언론사의 8명 전현직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 1년간 수사를 받았고, 근데 문제는 이 수사가 안 끝났습니다. 지금. 네. 경향신문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인데 무슨 일이 있었나 저희만 알기는 아까워서 그걸 좀 알려드리려고 책을 썼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알려드리고 싶은 일은 저희가 뭘 당했다라기보다도 당신도 당할 수 있다, 누구나. 설마 내가? 나 관계 있을까? 아무 관계, 나 죄를 진 게 없는데 라고 해도 뭐 내가 회사나 나의 친구일 때문에 참고인이 됐어도 압수수색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남의 압수수색 기사는 많이 썼지만 내가 당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휴대전화 버려야 되나? 뭐 검사들은 휴대전화 버린다는데 뭐 이런 게 당시 압수수색 당하셨잖아요. 그렇죠. 변호사 참여시켰습니까? 저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저희 이제 변호사라 보니까 근데 사실은 압수수색 당하는데 변호사가 뭐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전화하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사실은 대다수 마다하죠. 일반 시민들은 없죠, 변호사 없이 없죠. 받아야 되는데 없죠. 변호사가 압수수색 현장 가도 그거 사실은 수임료 돈 받지 않습니까? 아유, 많이 받아야죠. 그렇죠.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또 압수수색이. 그렇죠. 하루 종일 걸리죠. 근데 이 책에 다 있으니까 이거 보고. 그러니까 이 책은 이 봉지욱 기자나 뉴스타파에서 경험했던 것도 있지만 뭔가 다른 일반인들, 민간인들이 압수수색 당했을 때 어떤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담겨져 있는 겁니까? 이제 내용 곳곳에도 있고 마지막에 별책 부록으로 제가 이건 그 부분 제가 썼는데 압수수색 대응 실전 매뉴얼. 그러니까 질답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보시면 뭐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사실 변호사분들도 이게 압수수색 관련해서 검찰의 기술이나 이런 게 계속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깨알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응을 미리 좀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저도 좀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지금 집필을 했는데 저는 좀 슬픈 게 책을 쓰시면서 압수수색 그 과정이나 그 경험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아이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기분이 조금 그게 또 묘했을 것 같아요. 다시 떠올리면서 쓰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한상진 기자는 완전히 발가 벗겨진 느낌이다. 완전 이제 그 사람들 검찰 앞에서 내가 옷을 벗고 발가 벗겨진 느낌이었다. 근데 그 말이 그러니까 수치심이 있는 것이고 동시에 분노가 일죠. 분노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되게 열받거든요. 우리 집을 막 마음대로서 뒤지잖아요. 근데 뭐 굉장히 꼼꼼하게 뒤져요. 무슨 그릇 있는 찬장부터 뭐 신발장 싹 다 뒤지는데 굉장히 그 기분이 나쁘죠. 그걸 다시 이제 쓰면서 또 회고를 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책이 출판이 된 겁니까? 네. 아니 근데 정식 출판일이 언제입니까? 10월 10일 이후에 서점에 이제 깔리는 건 한 10월 1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디서 살 수 있는지도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알라딘에서 북펀딩을 했는데 그건 끝났고 지금 만약에 10월 10일 전에 급하게 좀 보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딱 한 군데서만 팔거든요. 뉴스타파 굿즈라고 치시면 뉴스타파 그러니까 네이버에 무슨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뉴스타파. 저도 몰랐는데 저희 무슨 기념품 팔고 한 데가 있는데 예. 네이버에서 뉴스타파 굿즈라고 검색해 보시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죠. 네. 자, 정식 출간이 되는데 10월 10일부터는 서점에 배포가 되고요. 뉴스타파 굿즈에서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희는 어차피 이 책을 출간한 데가 저희 재단이라 네. 비영리 재단이라 아. 저희가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하. 책값도 그 두께에 비해서 굉장히 좀 싸게 책정을 했어요. 네. 근데 정말로 이제 뭐 3명이서 썼기 때문에 약간 공익적 차원에서 네, 하시는 개인 거라는 인쇄도 거죠? 얼마 안 되는데 예. 제가 이제 자꾸 홍보 여기저기 나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죠. 재밌습니다. 저희 3명이 썼잖아요. 네. 제가 쓴 게 제일 재미없고 예. 나머지 2명이 쓴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제가 읽어봤는데 예, 예. 재미가 있고 아, 의미도 있다. 말씀은 네. 그렇게 하지만 제 봉주 기자님 필력을 알기 때문에 아주 뭐 볼만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법조인들이야 이건 너무 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책 제목이 압수수색입니다. 충격적인 제목이에요. 압수수색. 다음에는 뭐 구속을 쓰시려나. 하여튼 압수수색인 만큼 좀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된 압수수색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때 사실은 경험 중에 뭐 불법적 요소라든지 이 책에 좀 소개해 줄 만한 그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이거 너무 많았죠. 아, 사실. 너무 많았어요. 근데 네. 저희가 느낀 것은 그래도 기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할 때 이 정도 했으면 네. 실제 일반 시민을 상대로 했으면 더 하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휴대전화 가져가서 복사하잖아요. 네. 복사를 해서 포렌식이라는 걸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나중에 알았는데 이거 가져가면 안 되더라고요. 원래는 안 돼요. 네. 원래 안 집에서 돼요. 그냥 알아서 해라라고 거기서 해야 해야 되는데 돼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임의로 사인을 해줍니다. 가져가라고. 그렇죠. 빨리 끝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가져가라고 집에서 자꾸 뭘 하려고 그래서 애들이 와야 되는데 집에 빨리 가시라고 했는데 결국엔 가져갔거든요. 그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예. 가져가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네. 비밀번호 패턴을 풀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모르는 사람은 검사가 이거 좀 휴대전화 좀 풀어주세요. 네. 홈화면 잠금을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주거든요. 네. 사실 안 풀어줘도 되죠. 네. 근데 만약에 변호사가 없거나 하면 네. 못 모르고 해서 풀어주는데 심지어는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CCTV를 먼저 열람을 해서 이 사람 비밀번호 패턴 같은 걸 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영장에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CCTV 안 나오는데 영장이 우리가 봤을 때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네.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영장 잘 보셔야 되고 심지어는 영장 제시를 저 같은 경우 영장 제시를 안 했어요. 처음에. 불법인데 그러면? 영장 제시를 안 하고 저희 집 현관문을 잡고 열고 못 닫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영장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는데 예. 하물며 이제 기자 집에 와서도 이게 심지어 카메라 기자도 좀 이따 오는데 네. 이 상황에서도 이런 영장을 제시 안 했으니 정말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영장을 제시를 안 할 뿐만 아니라 네. 아예 안 보여주고 가는 경우 사본을 줘야 되잖아요. 네. 사본을 주지 않고 복사본을 주지 불법이에요, 않고 다. 그냥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경찰이 더 압수수색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책 마지막에 매뉴얼 보시면 이런 경우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예를 들면 뭐 가장 좋은 건 사실은 압수수색 당할 때 녹음하는 건데 예. 상대방은 이제 요즘 보면 다 바디캠 같은 걸 하면서 영상 녹화를 하는데 굉장히 어설퍼요. 네. 바디캠이 분량이 이게 몇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한 두 시간밖에 안 되니까 자기들이 다 촬영을 안 하기 때문에 촬영을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만약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휴대전화가 만약 공기계다 하면 그거는 그냥 금방 이렇게 꽂아보고 사용한 적이 없고 공기계면 그냥 그거는 뭐 어떻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럴 경우에 내가 충분히 녹음하거나 녹화해도 상관이 없다. 상관없어요. 네. 뭐 내가 당하면서 찍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사받을 때 예. 우리가 이제 이번에 최재형 목사님 건 보면 유도 신문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녹음본이나 녹화본이 없었다면 사실 안 됐겠죠. 어려웠겠죠. 검찰이나 경찰 조사 받으실 때 녹음하시란 거예요. 녹음해도 네. 상관없습니다. 녹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상관없다. 그건 자기들 마음이고요. 네, 네.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 녹음하는. 제3자가 녹음하는 건 불법이지만요. 대화하는 과정에서 녹음하는 거는 통비법상의 불법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게 명태균 씨 그 휴대전화 검찰이 가져갔다가 바로 돌려줬어요. 그거 왜 그래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 그날 어디 나갔다가 깜짝 알았는데 9시간 만에 돌려줬다면서요. 그래서 그럼 저는 뭐- 집에서 혹시 와. 집에서 포렌식 담배에 물려서 예. 뭐 이걸 꽝통을 만들어 왔으니까 그냥 놔두고 갔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검찰청에 가져갔다가 가져갔다가 돌려준 거예요. 당일에 가지러 오라고 하는 경우는 예.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사상 최초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깡통폰이 맞는 거예요, 아닌가요? 깡통폰이겠죠. 아. 근데 깡통폰이라도 저는 그걸 보고 딱 드는 생각이 명태균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전 생각이 든 거예요. 명태균 씨한테 이걸 돌려줬다는 이유는 예. 갖고 있어야 명태균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이 사람은 수사를 예상하고 증거인멸을 다 한다. 지웠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걸 아무리 지워도 언제 공장 초기화 했는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구속영장 청구서에 증거인멸 들어가는 거예요. 우려잖아요. 이 사람 증거인멸 많다라는 걸 예. 강조해야 되는데 이걸 돌려줬다는 것은 명태균한테 너 영장 청구 안 할 거야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시그널이다. 저는 휴대전화 언제 받은 거예요? 저는 한 100일, 100일 걸렸어요? 석 달 뒤에. 그리고 저희 김용진 너무하네. 대표는 작년 12월에 압수해 갔는데 예. 지금까지 안 줍니다. 아직까지 네. 안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직까지 안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영장에 보면 10일 이내에 돌려주도록 하게 돼 있는데 네. 10일 이내에 돌려주신 분은 받은 사람 거의 없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뭐 중대범죄 못하니까. 사건이나 예. 뭐 이런 데서는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은 있던데요. 저 신학림 전 위원장 네. 같은 경우는 뭐 소송을 냈더라고요. 네, 청구할 예. 수 있습니다. 예, 반환 청구. 그래서 뭐. 이기면 이기죠. 근데 통상은. 청구를 하니까 아무도 그런 거 평소에 안 하잖아요. 네. 하니까 그냥 줬어요. 아, 결론이 나오기 전에. 예. 원래 가면 법적으로 휴대전화를 몇 년씩 몇 달씩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수사가 그만 진행될 수도 없는 거니까요. 그런 내용도 이 압수수색이라는 책에 있으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명태균 얘기도 좀 했는데 그 뉴스토마토 저희가 보도하고 있는 명태균 게이트 우리 봉지욱 기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사건 초반에 이준석 그 의원하고 좀 들었어요. 이준석 의원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그거 아세요? 들으셨군요. 이거 예. 보니까 이 사건 최초 제보자격인 예. 사람이 이준석이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박형관 기자에게 이제 관련 얘기를 처음 뭐 본인 주장이에요. 네. 이준석 의원 본인 주장인데 근데 어찌됐든 본인이 이걸로 많이 꼬여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 중에 한 가지 사실은 이 보도 처음 나왔을 때 저는 뉴스토마토가 이거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텔레그램 메시지 문제 예. 확보가 안 된 예. 문제 있고 텔레그램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녹음 파일이잖아요. 그렇죠. 명태균과 김건희가 통화한 녹음 파일. 그게 지금 안 나왔잖아요. 네. 근데 존재한다고 추정하잖아요. 근데 그거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이준석 의원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2022년 보궐선거 때 창원에 어떻게 꽂혔느냐. 그때 당시에 이제 명태균이 김건희랑 직접 소통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때 2022년 6월에 창원에 그 김영선이 보궐선거 후보가 될 때 명태균이 수시로 그 윤석열이나 김건희랑 통화했는데 그 녹음 파일에 대해서 명태균이 주위 사람들한테 들려준 사실이 있다는 거고 네. 그 선거 그분 그 강모 씨, 그 회계 사무장 네, 그분도 지금 들었다는 이제 이 씨라고 거잖아요. 할 이제 근데 강모 그분 씨. 혼자 지금 예. 들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한 명 더 생긴 거죠. 아, 그러면 크네요. 이준석 의원이 어. 예, 수차례 들었다고 아하.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시겠지만 코바나 컨텐츠에서 윤석열 부부를 만날 때 네. 명태균이 이제 세 번째 만날 때 명태균이 만난 자리였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 이제 몇 번 만났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명태균이 그 자리를 주선했다는 점 네. 그리고 명태균이 수시로 이준석 당시 당 대표와도 통화를 했고 명태균이 자신의 뭐랄까요 그런 것들을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 김건희와 통화했던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는 건데 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올해 총선 녹음 파일이 아니죠. 올해는 실패한 쿠데타로 치면 실패한 예. 쿠데타인데 2022년 재보궐선거 때 네. 녹음이라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뭐 예. 어찌됐든 명태균이 자기 포렌식 4대 전화 4대를 포렌식해서 돈 많이 들었다고 뭐 주진우 기자한테 그랬다는데 네. 그분 스타일상 저는 누구한테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겨놨을 거예요. 그 만약에 내가 구속이 됐을 때 1번, 2번, 3번 1번 파일은 뭐 어디로 줘 2번 파일은 뭐 어디로 줘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뉴스토마토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 전국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 명태균 2022년 김건희와의 통화 녹음 파일이라고 녹음 생각합니다. 파일. 네. 그게 국감에서 혹시나 공개될 수도 있을까요? 이번에 국감 하면서. 문제는 본인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누군가 들었다고 해도 제3자 녹음인데 제3자 녹음 불법이에요, 네, 그게. 그거는 있다 해도 근데 네.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수차례 이준석 의원이 들었다고 하니까 네.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네.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근데 저 명태균 씨 스타일로 봤을 때 네, 구속 안 시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명태균 게이트가 한 가지 큰 축이라면 또 다른 큰 축은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록입니다. 자, 먼저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록 듣고 다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 니네 그 백은종이 하고 있지. 예, 그 서울에서 니네 고발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시민단체
국힘에서 한 거보다도 여기 시민단체에서 한 게 몇 개 있어. 그렇죠. 예, 알고 있어요. 예. 그거 다 내가 한 거야. 아, 형님이? 그 그래요? 그거 다 내가 한 거야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보도? 그러니까 저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는데. 저희가 네. 처음 한 이유는 이제 뭐 이명수 기자 제가 좀 잘 알고 네. 친한 사이라서 이런 뭐 김대남 씨랑 계속 통화한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네. 뭐 무슨 통화했냐 그 얘기를 쭉 들어봤을 때 그 이 부분 음흠. 언론사에 대한 고발 사주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뉴스타파가 작년에 유일임 방심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사건 예. 최초 보도했고 지금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냥 그 유일임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에요. 혼자 절대 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근데 저는 분명히 이거는 배후에 그때 당시 방통위, 방심위, 뭐 검찰, 국민의힘, 문체부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여러 기관을 한 번에 통제할 수 있는 곳은 용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건 용산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봤는데 마침 이제 이명수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침 시민 소통 비서관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자기가 다 했다고 했다라고 했는데 이명수 기자는 이렇게 분량이 길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의미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딱 그 녹취록을 보니까 세민연이란 곳이 있는 거예요. 아, 세민연. 새로운 민심 세민연인데 예. 여기 되게 재밌는 곳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이제 계속 보도를 할 텐데 네. 단순한 시민단체가 아니고요. 시민단체의 탈을 쓴 윤석열의 이제 지지단체인데 아하. 여기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고 음. 여기에 인물들이 유일임 청부민원에 들어간 어허. 청부민원 리스트의 인물들과 겹쳐요. 거기랑요. 예. 그럼 합리적으로 당연히 예. 유일임 이 청부민원도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잖아요. 오, 이거 커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세민연이라는 곳이 뭘 했나 보니까 실제로 바이든 날려면 MBC 보도를 했습니다. 아하하. 그러니까 지금 김대남의 말이 짧지만 네. 내가 한 거야라고 했잖아요. 음흠. 근데 본인이 직접 하진 못하니까 네. 시민단체를 움직였다는 건데 세민연이란 보수 우파 플랫폼을 본인이 거론하는데 우리가 확인을 해봤더니 네. 진짜 MBC를 고발했더라. 아. 그렇다면 이 말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있는 거잖아요. 거죠. 네. 그럼 중간에 세민연이라는 단체가 있는 거고 세민연이 이렇게 언론기관 고발도 고발이지만 지금 유일임 방통위원장 민원사주 이것도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죠. 야. 세민연이라는 곳이 있고 그 유일임이 있었던 예. 미디어 연대라는 곳이 있고 네. 또 공정언론 국민연대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공언련이라는 곳이죠. 예, 예. 윤석열 정권 이후에 이상한 단체들이 많이 생겼어요. 외향적으로 시민단체에 탈을 쓰고 있지만 사실상 윤석열의 지지 단체들인데 순수한 목적으로 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예. 것이고 세민연이라는 곳은 우리가 사무실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아. 실체가 없는데 예. 지난해 3월에 기부금 단체가 됐어요. 아. 공익법인 기부금 단체 되게 어렵거든요. 예. 작년 3월에 갔는데 직원도 없고 지금 가봐도 아무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기부금단체가 기부금을 됐다. 어떻게 받았을까? 아하. 네. 이런 것도 취재 좀 더 하십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요 축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예. 근데 그건 큰 축이고 음흠. 이제 그보다 좀 작은 축에서는 김대남 씨가 어떻게 그 자리에 갔을까? 네.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그렇죠. 연봉 3억짜리 3억짜리 지원서도 예. 내지 않고 예, 예.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잖아요. 예. 내일이나 모레쯤 뉴스타파에서 누가 그 사람 거기다 꽂아줬는지 아, 본인의 육성으로 나갈 거예요. 단독으로 네. 나갑니까? 본인의 육성으로 나갈 거예요. 충격적입니까 혹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 아, 저는 상상은 지금은 가는데. 사실은 이제 뭐 예. 김건희 여사가 있었다 그러면 예. 사람들이 놀라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런 그렇지. 아,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예. 김건희 여사가 아닌 건도 그냥 김건희일 거야. 이렇게 예. 생각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조금 다릅니다. 아. 단순히 김건희가 움직인 게 아니라 아하. 김건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또 있죠. 네. 그게 좀 재밌어요. 자, 김대남 행정관이 서울 보증보험 상임 감사로 가게 된 계기, 그 증거 영상 녹음 자료가 또 공개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김건희란 사람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지는 않아요. 네. 김건희를 또 움직이는 김건희의 비선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참 뭐 궁금합니다. 우리 뉴스토마토에서도 이렇게 보도 계속하고 있지만 뉴스타파에서도 김대남 행정관 관련된 얘기해서 그것도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명태균 김대남이죠. 두 네, 사람 같죠? 두 사람. 예. 네. 혹시나 뭐 우리 봉 기자님께서 좀 알고 계시거나 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국정감사 관련해서. 예, 뭐 국정감사라든지 그 두 개 양대축 녹취록 관련해서 제가 2번 나갑니다. 아, 과방위에 참고인 한 번 나가고 좋습니다. 법사위 한 번 나갔는데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최근에 그 제가 봤어요. 가방이를 제가 박상용 봤는데 검사 예. 탄핵 청문회 예. 12시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네. 그 증인으로 나오셔서 참고인이었나요? 증인으로 참고인. 나오셔가지고 답변하고 얘기하는 걸 제가 다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없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날도 사실은 맹탕 청문회가 될 네. 뻔했는데 쌍방울 측에서 갑자기 오후에. 임원 한 명을 오후에 보내잖아요. 비서실장이 오전에 나왔죠? 불출석 네. 사유서 내고 안 나왔던 사람이 네. 갑자기 나와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날 재밌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저희에 대한 그 쌍방울 임원, 저희와 인터뷰했던 전직 임원을 거론을 하면서 네. 뭐 그렇게 뭐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에 와서 답안지를 들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쌍방울 회장 김성태한테 받은 답안지를 들고 와서 예.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분이 2019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검찰에서 어떻게 얘기했고 법정에 가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전 다 봤잖아요. 수사 기록을. 네, 예. 거짓말을 해도 너무하니까 제가 이제 계속하니까. 위증 의혹이 있다라고 예, 예. 말씀드린 거죠. 근데 저한테 홍주욱 기자님 뭘 잘 모르신다고. 상황을 모르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래서 보면서 그 청문회 과정도 그렇고 앞으로 국감에서도 반대편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좀 힘드시더라도 나와서 꼭 다 지적을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정말 아쉬웠던 게 예. 법사위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거예요. 예. 막 정청래 위원장이랑 예, 막 맞습니다. 싸우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게 여기 앉아서 저한테 좀 뭐 가짜 뉴스, 뉴스타파 가짜 뉴스 좀 물어보시면 좋았을 텐데 예. 질문을 안 하니까 네. 약간 그날은 좀 지루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좀 의미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그 사건에 참고인으로 간 이유는 하나죠. 근데 대북 송금 사건에서 기사를 많이 썼잖아요. 네. 그날 청문회 끝나고 또 새로운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가 들었냐면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뭐 누가 왔네 필리핀에 왔네 하는 이것보다도 우리가 상식과 합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네.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이재명 때문에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저기 근데 이제 얘기하는 게. 언제 줬냐면 800만 달러를 줬다는 게 6차례에 거쳐서 네. 할부로 줘요. 할부로 아, 일종의.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움직일 수 없는 사실들이 있는 거예요. 2019년 2월에 한 번 주고 네. 12월에 한 번 줍니다. 네. 이거는 왜 움직일 수 없냐면 김성태 회장이 직원들을 동원해서 갖고 나온 거. 아. 그러니까 예. 쪼개기로 해서 외화 밀반출한 거잖아요. 2월에 주고 12월에 주고. 근데 그 중간에 거 줬다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네. 뭐 환치기거나 영수증이 없거나 막 이래요. 보비반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그날 든 생각이 이거예요. 왜 800만 달러가 하필? 500만 달러도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팜 경기도가 해줘야 될 스마트팜 대신 내줬다는 거. 네. 경기도를 위해서 예. 이재명을 위해서 내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뒤에 300만 달러 이재명의 방북 비용이잖아요. 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제가 검사라면 앞에 500만 달러만 그냥 해서 기소를 하면 될 건데. 스마트팜을 대신 내주고 예. 그렇다면 경기도가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비용이었다고 하면 근데 왜 되는 뒤에 거예요. 더 추가한 겁니까? 저도 그거 궁금한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2월 달에 주고 12월 달에 줬는데 아. 앞에 거 500만 달러만 처리해버리면 아하.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이재명의 방북 목적이라고 해버리면 12월에 준 돈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이걸 어거지로 늘어가지고 금액이 800만 달러 800만 되고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 수사할 때 금액이 650만 달러 언론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맞습니다. 예, 기억납니다. 금액이 계속 바뀌고 예. 돈을 준 시점, 장소 바뀌고 예. 실질적으로 돈을 가지고 나간지 안 나간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건 딱 2번뿐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이 스마트팜을 대신 이화영이 내줬다는데 경기도가 얻은 게 없잖아요. 그 결국 국정감사라든지 지금 뭐 조사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반인 알 수 없지만 이런 청문회 과정, 뭐 다른 박상현 검사 청문회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한테 좀 알려지는 부분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근데 이제 대장동에 비해서 이게 조금 덜 주목되는 사건이긴 네.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장동의 수사 기록도 보고 대북 송금 사건 수사 네. 기록도 봤는데 이 대북 송금 수사 기록은 검사가 노력은 많이 했어요. 예, 이걸 좀 창작에 대한 이게 노력을 아구를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예. 아무리 봐도 이게 아구가 잘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안 볼 때는. 되니까. 근데 예. 아니 그렇잖아요. 500만 원 스마트폰 왜 이렇게 했지? 2개로 했지? 나 같으면 다 이재명 방북 비용이라고 할 텐데 예. 안 되는 거예요. 방북 비용은 줬는데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실행이 안 된 사건을 가지고 방북 목적이라고 하다 보니까 꼬이는 거죠. 그냥. 말이 안 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얘기들이 계속 전개가 된다. 자, 뭐 이번 국정감사 오늘부터 이제 합니다. 법사위, 뭐 국토위 등등 하게 되면 뭐 가장 계속 얘기를 하지만 김대남하고 이 명태균 뭔가 새로운 건 나올 수 있을까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네. 보면 그 사람들의 자발적인 폭로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것이라면 아마 자발적인 폭로하는 누군가가 나오지 네.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본인의 의지는 아닌 상태로 가지만 예. 이 사람들도 지금 명태균 씨 하는 말이나 이런 거 보면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네. 용산에서 나 보호 안 해주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다 터뜨리겠다. 본인이 이렇게 뭔가 다 보여요. 확인해주고 알려준 다음에 인터뷰할 때는 그거 사실 아니에요라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봤을 때 김대남 씨도 사실 녹취록에 보면 폭로하겠다 그래요. 민주당 가서. 네. 민주당에서 그럼 나 영등포 구청장이라도 하나 주겠지. 그 얘기도 뭐 이러면서 있었고, 예. 이 분들은 그러니까 경계선에 있는 분들인데 이 경계선에 있는 분들 말고 경계선을 넘은 분들도 저는 나올 것이라고 나올 거다. 봅니다. 예. 네. 뭐 이번 국정감사를 뭐 여당은 계속 이재명 게이트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대표, 그리고 야당은 지금 말했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다 공천 개입 관련하고 제일 그러니까 비슷하잖아요. 저는 항상 드는 생각이 예. 제 사건도 그렇고 네. 제가 죄를 지었으면 그만큼의 상응하는 처벌을 받으면 되고 근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열받는 건 딱 하나죠.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디올백은 뭐 무혐의 처리해버리고 또 그럴 것 같으니까 네, 도이치 모터스도 그러니까 무효할 것 국민의힘이 같아요. 예. 이재명에 대해서 뭐 사법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국민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똑같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기소해서 재판을 받아보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사법 정의가 무너졌구나 라고 생각해 봤을 수 거의 없는 그렇게 거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곧 출간된 압수수색 이 책 아마 사법 정의 관련된 책이기도 하고요. 또 어쩌면 나한테도 어떤 일이 날 줄 모르니까 필독서가 될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